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김시목 에디터의 어떤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혼자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둘이 진행하는 만큼 한결 좀 부담이 덜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시목입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네, 자꾸 네, 알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리츠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는 다들 알고 계신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조금 이렇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인 지난주 한번 시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11월 4일에서 11월 11일 주간에 다 아시다시피 미국 CPI 발표 후에 증시는 물론이고 이제 상장 리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됐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당시에 아마 기록했던 게 5.8% 정도 18개 상장 리츠 수익률을 올렸었는데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그 영향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락이라고 하는 약간 조정이 일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록했던 수익률은 마이너스 0.22%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크게 의미 있는 수치로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에 소폭 꺾였죠. 이게 원래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라던가 폭이라던가 이런 게 약간 조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 연준 인사 중에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가야 된다. 설레발치지 말라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말을 하면서 네. 이게 뭐지라고 시장은 반응을 했었고 네. 실제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변동성이라던가 불확실성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에 리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라던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랑 ESR 같은 네. 소위 말하는 리츠 쪽에는 대장주들이 네. 많이 상승을 했네요. 사실 이제 이 리츠들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롯데는 사실 이제 세계 상반기에 되게 긍정적으로 본 어떤 그런 리포트도 많았고 했는데 네.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약간 좀 많은 얘기도 있었고 네. 또 E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되게 한국에서 제일 큰 물류센터 리츠고 네. 이제 기대감이 높았는데 되게 크게 빠졌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말이 많았는데 네. 또 지난주에는 네. 회복세를 보였네요. 그렇죠. 일단 이 두 개의 리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SPI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일단 왜냐면 리츠 중에서도 우리나라 리츠 중에 굉장히 덩치가 큰 두 곳이기도 하고 또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다뤘었는데 이렇게 알시겠지만 10월에만 거의 20% 30% 이상 빠진 그래서 이게 한때 각각의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8천억 9천억대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고병기 에디터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는 빠질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인 상향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롯데리츠 간략하게 먼저 보면은 네.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일단 리파이낸싱 진행 중이면서 이제 금리가 실제로 차입 비용 같은 게 많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에 거의 전자단기 사채 포함해서 1조 원 가까이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차입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일단은 롯데리츠 쪽에서는 내부 여유자금 활용해가지고 내년 3월 이후부터 이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일단 내부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임대료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이걸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금리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네. 롯데는 어쨌든 이제 물론 최근에 모회사도 안 좋긴 하지만 네.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금 조달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분은 좀 장점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보태서 이제 ESR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네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롯데리츠랑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근데 이게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호재가 하나 있었죠. 쿠팡에서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8년 만인가 로켓 배송 시작하고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보유자산 거의 55%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쿠팡이 임차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향후 쿠팡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서 내년에 있을 이제 임대료 협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 어쨌든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 내년 12월에 4천억 정도 만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시기적으로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일단 이거 두 군데 모두 다 이제 배당 수익률을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쿠팡은 사실 네. 이제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면 네. 그동안 자동화 이런 테스트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실제로 보면 최근에는 각 권역별로 보면 이제 뭐 장기 임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차이가 좀 크긴 한데 네. 보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의 어떤 스펙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큰 면적이 크다든지 향후에 자동화 설비가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런 면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쿠팡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단순히 이제 물류센터에 투자한 리츠가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약간 조금 더 ES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최근에 리츠협회 IR에서 이제 이쪽 네.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부분도 저는 주가에 많이 좋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당시 말씀하셨던 게 이제 2년 전에 IPO했을 때 공모가 5,000원 네네네. 그리고 작년 말에 증자했을 때 아마 발행가가 6,300원대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두 군데에 모두 참여했던 투자자분들의 가중평균 단가가 제가 그때 듣기로는 5,400원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분이 5,400원대 이상이 되지 않을 시에는 자산 편입이라던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 회사 방침이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 최근에 뭐 증자 소식이나 자산 편입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거의 폭락하는 네네네.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은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면서 주가에 최근 한 2주 정도간 약간 우상향하는 흐름에 좀 약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미래에셋 네. 글로벌 리츠 간단히 좀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이 뭐 사실 저희는 이제 11월 10일 날 이제 그때 이제 한국 리츠 협회에서 이제 마련한 IR 행사에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했던 어떤 그런 보여준 태도들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썼었는데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저희도 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뭐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IR에서 다소 이제 실수를 했던 분께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이후에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메시지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이제 보여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보고 달라진 모습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또 D&D 플랫폼 리츠는 이 넌딜 로드쇼 뭐 예정이 없던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막 되게 오래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진행된 행사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가 리츠협회에서 하는 행사에는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게 현장에서 진행했던 런던 로드쇼라서 아마 더 시장이라던가 투자자들한테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뭐 저도 사실 이거 몰랐어요. 언제 하는지 뭐 저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면 뭔가 이제 알리는 채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실제로 일부 기관 투자자는 이제 불만을 표하는 데도 있었어요. 이제 뭐 하는 건 좋은데 얘기도 없이 하냐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보면 이 그냥 정말 보여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네. 이제 뭐 정말로 이제 그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성심성의껏 하려면 충분히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다는 거는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자리는 네. 뭐
여기도 언급을 했지만 개인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언론인이라고 얘기는 네.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참석자 수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병기 에디터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좀 많이 뭐 알려가지고 이런 자리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면서 뒤에서 안 좋은 얘기 듣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 보여서 개인 그쵸. 입장에서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저도 이제 IR 하신 분 상당히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뭐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분명히 네, 근데 그렇죠. 해놓고도 하니만 못한 행사가 되면 안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자본 잠식 오해 때문에 뭐 네. 홈페이지 주주 해명글까지 게재를 했어요. 뭐 어떤 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해프닝에 가까운 일이고 이게 뭐 처음에 10월 28일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서 공시를 냈어요. 자본 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 원 미만 사실 발생. 네네. 이 공시가 이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뭐냐 이게 자본 잠식이 된 거냐라고 오해를 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입장에서는 그 해당 연도에 대한 매출이 뭐 50억 원 미만 발생해가지고 이거 공시에 대한 내용을 올린 건데 뭐 사실은 뭐 1년 단위로 따지면은 50억 원 미만이 아니죠. 훨씬 그 이상이긴 한데 얘들 이제 리츠 사업 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본 잠식도 아니고 네. 연간 기준 했을 때는 매출액 50억 원도 아니라는 점을 이제 좀 시장에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명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보면 주주 해명글이라는 게 네. 과거에는 보이지 않다가 음. 저번에 NH 오락 리츠부터 해서 네. D&D 플랫폼 리츠, 이번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되게 좋다고 봐요. 시장에서 뭐 어떠한 얘기가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네. 모 리츠가 뭐 증자에 대한 소문이 정말 낭설이라면은 혹은 그렇지 않다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거는 100번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리츠 회사가 한 공시가 그런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예민한 반응 또 거기에 대한 해명글까지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면 네. 이제 투자자들 여전히 리츠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리츠 회사들이 여전히 네. 주주와의 소통에 대해서 서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난 한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IR 행사라든지 이런 주주 해명글 같은 행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벤트는 뭐 평상시에 쉽게 있을 수 있는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지금 리츠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사실 요즘에 리츠 보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분들 리츠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성장 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리츠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좋은 모습은 물론이고 안 좋은 모습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리츠 시장이 망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그러니까 리츠 시장이 좀 이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봤지만 뭐 특히 한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누군가는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리츠 시장에서는 그게 개인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고 그런 일이 없어야만 또 신뢰가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다뤄준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시가 됐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네. 이게 공시를 올린 거를 다수가 몰랐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많이 크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뭐 공시를 안 올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도 올린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렸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뭐 공시도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주요 기관 투자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네. 이제 큰 투자자 있을 텐데 그런 데랑 미리 소통하는 게 더 좋지 그렇죠. 않을까 네. 이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